과학자들이 아득한 과거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남극 대륙 표면 아래 3km 지점까지 시추할 계획입니다. 이 시추공은 마지막으로 로시 대륙붕에 부분적으로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극지 탐험의 기념비적인 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점프 작전 주최측. 남극으로 향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탐험대. 남극 대륙 지하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심층 시추 작업을 진행하던 러시아 과학자들은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혀있는 열, 움직임,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를 감지했다. 남극의 이 신비로운 대륙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은 수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생명체가 없어야 할 그곳에서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십 년 전 얼음 위에서 솟아오르는 원반형 물체에 대한 보고가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이상 현상 발생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조종사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자마자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원반형 물체들을 발견하고 지상으로 향합니다. 이제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아래 어딘가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다. 자, 이제 뛰어들어 보자. 남극의 비밀이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다. 깨어나고 있다. 얼음 아래 숨겨진 비밀. 남극의 숨겨진 발견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남극은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최대 3마일 두께의 얼음이 겹겹이 쌓인 540만 제곱마일의 광활한 땅이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이 예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신비롭고 생명력이 넘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극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갇혀있던 빙하 아래 호수에서 지구 전체와는 독립적으로 진화한 미생물들이 풍부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영상은 얼음 아래 숨겨진 산맥 전체가 드러나는데 이는 우리가 아직 설명하기 어려운 힘들에 의해 조각된 것이다. 온도 측정 결과는 지표면 아래 훨씬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지역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표준 지질학적 모델과 상반된다. 이러한 발견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 시추 작업에서 발견한 것들은 과학계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남극의 신비가 시간이 멈춘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들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기도 합니다. 대륙의 역사는 이 수수께끼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고대 열대우림 화석은 남극 대륙이 한때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남극을 얼음 사막으로 탈바꿈시킨 극적인 기후 변화는 지구의 가장 심오한 지질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지구 기후 시스템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남극 대륙의 빙하 아래 환경이 지구 기후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고 빙하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의 생태계 모습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빙하 아래 아직 지도화되지 않은 광활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숨겨진 생태계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이러한 미개척 지역을 탐사하는 러시아 시추팀은 현재의 과학적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열 흔적이 없어야 할 곳에서 열 신호가 감지되고 얼음 깊숙이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묻혀 있으며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이 서식하는 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신 발견은 얼음 아래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남극은 더 이상 단순히 얼어붙은 사막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비밀의 보고, 그리고 러시아가 방금 새로운 비밀을 풀어냈다. 바로 하이점프 작전, 그 공포스러운 결말을 맞이한 작전이다. 1946년 미국이 하이점프 작전을 개시했을 때 세계는 그것이 남극 대륙에 대한 야심찬 과학 탐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처드 버드 제독이 이끈 이 임무의 목표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극한 기후 장비를 시험하고 연구 기지를 건설하고 대륙의 광활하고 미지의 지역을 지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의 규모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한 무언가를 암시했다. 하이점프 작전은 연구 임무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다. 해군 함정 13척, 항공기 20대 이상, 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거의 4,7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모든 면에서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험난한 환경 중 하나에 진입하는 군사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어떤 남극 탐험대도 그 함대의 규모, 활동 범위, 준비 수준에 필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탐사를 위해서 왜 그토록 막대한 병력이 필요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역사가들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했고 숨겨진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곧바로 제기되었습니다. 전후 여러 정보 분석에 따르면 나치 잔당이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남극으로 도피하여 얼음 아래에 비밀 기지를 건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1930년대 독일 탐험대가 남극 대륙을 탐사하고 퀸 모드 랜드의 넓은 지역을 측량 및 지도화했다는 기록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부 남아있는 기록에는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비정형 원반형 디자인의 실험용 항공기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점프 작전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러한 시설들을 찾아내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정확성과 신중함으로 이미 전설적인 극지 탐험가로 알려진 버드 제독은 이러한 추측에 뜻밖의 불씨를 지폈다. 1947년 3월 칠레 신문 엘 메르쿠리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섬뜩한 경고를 발했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남극에서 북극까지 비행할 수 있는 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이 발언은 재래식 군사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항공 기술과의 대결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드의 개인 일지라고 알려진 문서에도 또 다른 의혹이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일지의 얼음 아래에서 나타나는 미확인 비행체가 정찰 비행을 하거나 현대 항공기로는 불가능한 기동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일지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작전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이러한 소문에 더욱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이점프 작전은 원래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단 2척의 함대만 철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악천후와 장비 고장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비평가들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함대를 보유했던 미국이 예상치 못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그처럼 막대한 투자를 포기할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로 함대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유는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임무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세계 강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1959년 남극 조약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 조약은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남극 대륙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포괄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약의 진정한 목적이 환경 보호가 아니라 얼음 아래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추가 탐사를 제한하기 위한 봉쇄였다고 믿습니다. 하이점프 작전은 남극 대륙의 얼어붙은 장벽에 첫 균열을 냈습니다. 버드가 무엇을 목격했는지 혹은 목격했다고 믿었는지는 극지 탐험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연구자, 역사가, 그리고 각국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의 석유 발견. 남극 대륙은 한때 인간의 야망에서 벗어난 광활하고 텅 빈 얼어붙은 황무지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지진 탐사팀이 남극 대륙붕을 따라 심층 지질 조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엄청난 규모였다. 고대 빙하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석유 매장량. 세계 권력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발견이었다. 조사 결과 약 51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남극 대륙붕의 지진 모델링에 기반한 지질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북해에서 지난 50년간 생산된 총량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든 이러한 발견은 즉각적인 지정학적 경쟁을 촉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은 채굴이나 자원 추출을 일절 금지하는 엄격한 국제 협약인 남극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도 시추할 수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얼음 아래 묻힌 자원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행보는 이러한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진 데이터는 석유 이상의 것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연구진은 지각 깊은 곳의 열 포켓에서 솟아오르는 비정상적인 열 신호를 감지했는데 이는 얼어붙은 정적 속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난지대는 알려진 화산 활동이나 일반적인 지질학적 과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고대 퇴적물과 지구 심부의 열 사이에 독특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 현상이 초기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탄화수소 매장층이 존재함을 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만약 더 깊은 곳에 석유 매장량이 존재한다면 남극의 실제 석유 매장량은 중동 주요 산유 지역의 총 매장량과 맞먹거나 심지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원이 발견된다면 세계 권력 균형이 순식간에 뒤바뀔 것입니다. 러시아의 남극 지역에서의 행보는 이러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지를 확장하고 쇠빙선을 현대화하며 과학적 시료 채취에만 필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시추 장비를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적인 연구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어떤 국가든 자원 추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전체 조약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러 국가 간에 오랫동안 잠잠했던 영토 분쟁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불붙을 수 있다. 한때 세계의 평화로운 과학 연구 중심지였던 남극 대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원 분쟁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노래하는 얼음, 남극의 비정상적인 빙하가 신호를 보낸다. 남극 대륙은 흔히 고요하다고 묘사되지만 표면 아래에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유 빙붕 중 하나인 로스 빙붕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멀리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한 깊고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러한 소리가 단순히 빙하의 이동과 강한 극지방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한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안반 곳곳에 설치된 지진 센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높이가 오르내리는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자연적인 소음보다는 패턴화된 맥박과 유사한 순서를 형성합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순서들을 분리해냈을 때 환경적 과정만으로는 드물게 나타나는 수학적 일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강렬한 음색 변화 중 일부가 뚜렷한 바람이나 지진 활동이 없는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동이 단순히 표면의 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의 더 깊은 층에서 발생하여 빙붕 훨씬 아래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빙붕의 진동이 마치 자연 지진계처럼 작동하여 소리를 통해 환경 변화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에 얼음이 녹으면 진동의 음이 높아지고 눈이 쌓이면 낮아지며 온도가 변동함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파수는 표면 활동이 미미한 시기에도 나타났는데 이는 빙붕 자체 내부에 더 깊거나 복잡한 공명원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샤프트 등 2018 지구물리학 연구서신의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소수의 연구자들은 빙붕 내부의 밀도 변화와 빙하 아래 공동 네트워크에 의해 진동이 증폭되어 대형 악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공명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는 다소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센서가 감지하는 리드미컬한 펄스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음색을 형성하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음색의 발생 시점 또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주파수는 러시아가 빙하 아래 호수 탐사를 재개하는 등 대륙 전역에서 여러 심층 시추 작업이 시작된 직후에 강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추 작업이 빙하 내부의 응력 패턴을 변화시키거나 오랫동안 존재해온 내부 공동을 교란시켜 빙하의 공명 특성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빙하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남극 대륙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숨겨진 힘들을 반영하는 신호로 반응하고 변화하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대륙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타원형 빙하의 형성 과정.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극의 풍경은 거칠고 혼란스러워 보이며 빙토에서 압력 능선, 바람에 휩쓸린 평원이 얽혀있는 미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의 무질서 속에서도 위성은 남극 대륙의 잔혹한 무작 위성을 거스르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랜드 지역의 동남극 얼음에 새겨진 완벽하게 대칭적인 타원형이었습니다. 매끄럽고 고르게 곡선을 이루며 거의 120m에 달하는 네어비는 누가 봐도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디지털 오류나 위성 왜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촬영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남극 대륙에 알려진 지질학적 또는 기상학적 요인으로는 이처럼 기하학적으로 정밀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초기 가설은 눈과 얼음의 특이한 무늬를 조각할 수 있는 강력한 하강풍인 활강풍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사스트루기 같은 극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난류에 의해 형성된 들쭉날쭉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타원형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호기심 많은 탐사선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더 깊숙이 탐사하도록 연구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타원형 아래에는 표면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매끄럽고 연속적인 곡선을 가진 빈 공간이 있었다. 빙하가 녹거나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자연 얼음 동굴은 대개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윤곽을 띠지만 이 공간은 위에서 아래까지 완벽한 대칭을 보여주었다. 열 측정 결과는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센서는 챔버 내부에서 주변 얼음보다 훨씬 높은 온도 이상 현상을 보이는 따뜻한 부분을 감지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화산 활동이나 지열 분출구 또는 알려진 열원이 없습니다. 밀폐된 빙하 내부에 고립된 온난 지대가 존재하는 현상은 과학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내부를 조사하면서
중심점에서 바퀴살처럼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희미한 선형 무늬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빙하학자들은 이 무늬를 빙하층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응력 균열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균열선이 일반적인 균열 패턴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직선이라는 점에 주목했는데, 일반적인 균열 패턴은 예측할 수 없이 휘어지거나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특이한 형성 과정에 대해 추측했지만, 대부분의 빙하학자들은 이 지형이 흔치 않지만 자연적인 빙하 역학의 결과라고 믿는다. 이 동굴의 대칭성, 타원형 입구, 그리고 고립된 온난한 부분들은 인간이나 인류 이전 시대의 구조물이라기보다는 드문 환경 조건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이 지형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이는 남극 대륙에 숨겨진 지질학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이전에는 기록된 적 없는 독특한 빙하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는 남극 대륙에 얼음이 없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을 의미하며, 이는 남극 대륙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발견은 남극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칙 현상 중 하나로, 수많은 고대 빙하 아래에 숨겨진 지질학적 과정이나 역사의 입구를 나타내는 수수께끼 같은 타원형 구조물입니다. 남극은 금속을 얼어붙게 하는 극한의 추위, 지형을 바꾸는 강풍, 사하라 사막의 버금가는 건조함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혹독한 환경 속에서 과학자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생명체들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기이한 것들 중 하나는 크리오미세스 안타르티쿠스와 같은 극한 환경 미생물로, 알려진 모든 생물학적 법칙을 거스르는 종입니다. 따뜻함, 습기,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균류와는 달리 이 생물들은 다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생물들이 노출된 바위, 건조한 계곡, 버려진 연구 현장 등에 붙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생존력은 과학자들을 경탄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포 활동이 멈춰야 할 영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이 균류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균류는 물이 부족하면 죽지만 남극 균류는 다르게 적응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효율적인 휴면 상태로 전환하여 수개월간 완전히 탈수된 후에도 세포 구조가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서리가 녹으면서 아주 미량의 수분이라도 다시 유입되면 즉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써 이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랫동안 끊임없이 생존해온 생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신진대사입니다. 유기물 분해에 의존하는 대신 일부 균류는 탄화수소를 먹이로 삼아 초기 인류 탐험대가 남긴 석유 잔류물을 분해합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대신 이들은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오염 제거가 어려운 극지방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이 효소들을 복제할 수 있다면 이전에는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환경의 기름 유출 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 중 존재 여부는 더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균류는 언제 진화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수백만 년 전 남극 대륙이 따뜻하고 숲으로 덮여 있던 시절 번성했던 종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륙이 얼어붙은 후 고립과 극심한 추위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이 균류의 DNA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적응 특징이 담겨 있어 완전히 새로운 생물학적 경로를 시사합니다. 우주 생물학자들에게 이 균류는 남극의 단순한 신기한 존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생명체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처럼 햇빛, 따뜻한 기온, 풍부한 물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곰팡이가 남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남극의 미생물 종 중 극히 일부만이 확인되었을 뿐이며 새로운 탐험이 진행될 때마다 생물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특징을 가진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곰팡이가 석유를 먹고 물 없이도 생존하며 얼어붙은 후에도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다면 얼음 아래, 특히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빙하 아래 호수에서는 또 무엇이 번성할 수 있을까요? 남극은 죽은 대륙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 아래에 숨겨진 산호초처럼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남극 심해가 복잡한 생태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어둡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산호초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따뜻한 기온, 햇빛,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찬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웨델해에서 이루어진 한 발견은 이러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2022년 2월 연구선 폴라스테른호를 타고 웨델하의 해저를 원격 조종 탐사하던 중 연구진은 얼음층과 거의 영해 가까운 물 아래 숨겨져 있던 번성하는 산호초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과학자들은 처음 촬영된 영상을 수없이 재검토하며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틀림없었습니다.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산호 군락, 촘촘한 골격 구조,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해양 환경 중 하나에서 번성하는 생태계 전체. 이 남극 산호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열대 산호가 공생 조류를 통해 햇빛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산호가 거의 존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놀랍도록 적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냉수 산호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번성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광합성 대신 따뜻한 해역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영양분이 풍부한 심해 해류에 의존합니다. 이들의 골격 구조는 온대 해역의 산호보다 더 조밀하고 강하며 단단합니다. 이는 극한의 압력과 영해 가까운 온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곳의 성장은 매우 느려서 때로는 수세기가 걸리기도 하는데 이는 극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숨겨진 생태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산호초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류종들은 극도로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살아남도록 적응했습니다. 추위와 화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독특한 내성을 지닌 무척 추동물. 대부분의 해양 생물에게 유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 이들 중 일부는 수천 년 동안 고립된 채 지구상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극한 환경에 의해 완전히 형성되어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발견은 심오한 과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남극의 얼음으로 뒤덮인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생태계가 존재할까요? 지구 밖 생명체를 연구하는 우주 생물학자들은 특히 이 발견에 매료되었습니다. 산호초가 지구에서 가장 추운 바다에서 햇빛 없이도 번성할 수 있고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유로파, 엔셀라두스, 트리톤과 같은 위성의 빙하 아래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남극은 이러한 머나먼 세계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일 수 있지만 그 놀라운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산호초는 취약합니다. 해수 온도의 작은 변화, 해류 패턴의 변화 또는 영양분 흐름의 교란만으로도 전체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해온 남극 산호초는 환경적 교란에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생존은 연구자들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미묘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숨겨진 산호 생태계는 단순한 과학적 경이로움을 넘어 생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적응하고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를 드러냅니다. 남극의 숨겨진 바다, 보스토크 호수. 러시아의 외딴 보스토크 기지 아래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고립된 환경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담수호인 보스토크 호수는 약 4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혀 약 1500만 년 동안 밀봉된 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학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연구진은 20년 넘게 얼음을 뚫고 시추 작업을 진행하며 혹독한 온도, 끊임없이 변하는 얼음층, 그리고 엄청난 공학적 난제와 싸워왔습니다. 마침내 2012년 2월, 연구팀은 얼음을 뚫는 데 성공했고 압력이 높은 호수물이 시추공 안으로 솟구쳐 올라와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무의 목표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햇빛, 대기, 그리고 지표면과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였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처럼 끔찍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포함한 미생물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햇빛보다는 화학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수 바닥의 미네랄과 고대 물에 녹아있던 영양분을 대사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생명이 기존 생물학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존속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괴물 같지도 않고 포식자도 아니지만 극한의 어둠과 압력의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한 강인한 생명체입니다. 이 발견은 남극 대륙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주생물학자들은 보스토크 호수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의 지하, 해양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자연적 유사체라는 점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만약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생명체가 번성한다면 지구 너머의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보스토크 호수는 아직 제대로 탐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염 우려 때문에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원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더 깊은 곳까지 연구할 수 있는 더욱 깨끗한 시추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는 더욱 복잡한 유기체가 살고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생화학적 경로가 존재할지는 미래 탐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스토크 호수는 괴물이 사는 곳이 아니라 놀라운 과학적 잠재력을 지닌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연 실험실 중 하나이며 생명체가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보기 드문 보존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이 수마일에 걸친 얼음 아래 감춰져 있는 한, 이 호수는 계속해서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며 가장 놀라운 비밀은 종종 실제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대륙 전역에서 발견되는 불가사의한 열 신호부터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공간,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 그리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빙하 신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상 현상은 결국 동일한 불안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남극은 단순히 얼어붙은 사막 그 이상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숨겨진 시스템, 땅 속에 묻힌 구조물, 그리고 고대의 비밀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러시아가 전례 없는 깊이까지 시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류 문명보다 남극 빙하 자체보다 더 오래된, 어쩌면 완전히 잠들어 있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 지하에 무엇이 있든 간에 깨어나고 있으며 세계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